자, 소방관계법규인데요. 과목이 좀 약간 이름이 특이해요. 소방관계법규라고 합니다. 뭐가 좀 특이해요?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명이에요. 법명. 법에는 무슨 법, 소방기본법, 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이 법 4가지를 어때요? 출제 범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권 한번 보시면,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총 3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1권에는 소방기본법하고 소방시설법, 약칭입니다.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책 1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 2권에는 제가 3분법, 4분법이라고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4가지가 여기 책 1권과 2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얇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거로 되어 있는 것은 3단 비교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집이에요. 보시면 빈칸 넣기와 그 시크릿 노트라고 하는 노트 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를 기본 이론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 이론 끝나고 그 다음 거리가 심화입니다. 소방관계법규는 심화 때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는 책 1권과 2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법 4가지가 있는데 법 4가지가 첫 번째가 소방기본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좀 길어요. 근데 제 말로 설명을 하고 약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제가 1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2분법, 세 번째는 3분법, 네 번째는 4분법.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분법은 정식 법 제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약칭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방시설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이 4가지가 소방관계 법규가 되는데요. 우리가 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은 어디서 제정하죠? 그렇습니다. 법률은 제정을 어디서 하냐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국회. 그래서 우리가 차차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법과 플러스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출제 범위에서도 둡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어떤 것이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시행령, 우리가 시행령을 다르게 얘기하면 대통령령이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명령이라는 얘기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됩니다. 또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리령 또는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겠어요? 총리의 명령 또는 장관. 그죠? 우리는 소방청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제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소방기본법,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관계법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냐면요. 별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별표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 특징이 위험문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 별표가 시행규칙의 별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법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몇 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어디예요? 이분법과 사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5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양이 비교적 가장 적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하고 왔을 때 손쉽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요. 1분법과 3분법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어때요?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정도 아니고서는 어때요? 다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2분법과 4분법에 비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 책은 여러분들은 2018년도 후반기서부터 2018년도 후반기 2019년도 전반기 상반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이 3번의 시험에서는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약간 지금과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놓고 출제 경향을 놓고 보면 분명히 소방관계법규는 암기 과목이지만 그 개념을 묻는 내용의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을 묻는 내용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어디 쪽에 상당 부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냐면요. 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는 법을 경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책은 크게 책 1권과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분법, 2분법, 3분법, 4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단 비교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빈칸 넣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심화해서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를 기본 이론에서 하게 됩니다. 그 책 1권을 한번 몇 페이지가 되죠?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것은 책에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책을 피면 양쪽 페이지를 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제가 보조단이라고 부릅니다. 보조단. 그죠? 보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제 1조 해가지고 쭉 써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제 2조에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가 다 보면 법에서 반 이상은 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조부터 소방기본법은 제10장으로 되어 있고요. 56조까지 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0장, 장은 10장,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것도 있지만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칙부터 벌칙 마지막까지 보면 제5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음영되어 있는 부분은 법입니다. 모든 법률을 제1조부터 56조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 밑에 보면 책장 한번 넘겨보시면 관계법규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가 있으면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시죠? 몇 페이지예요? 한번 펴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아무 때나 펴 보시면 24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고 관계법규에 보면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왼쪽이 시행령이 되고요.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시행규칙이 됩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보면 우리 법에서 여러분들이 법 제1조 하면 여기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어디로 가겠어요?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에 있어서는 다 위임 규정이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칸에 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별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플러스 알파, 별표도 시험 과목이죠? 요 별표가 어려워서 사실은 소방관계 법규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암기 과목이라고 해요. 이 별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가까운 곳에 별표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조가 됐던 제5조가 됐던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않고 핵심 노트라든지 서머리 되어 있는 것만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해서 막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꺼낼 수가 없어요. 더디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서머리를 보게 되면 이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 책에 보면 핵심 정리가 되어 있죠? 핵심 정리는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보면 좀 편한 듯 하지만 이 핵심 정리를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자꾸 보지 않고요. 전체를 회피하게 돼요. 법조문을 안 읽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전체 틀을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가 어떻게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크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조단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보조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분필이 보조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시크릿 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출제가 되는 거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과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있는 내용을 어때요? 도식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고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2달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기본 이론 할 때까지. 그래서 법조문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도 어느 포인트에서 봐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출제가 나오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시크릿 노트에 딱 정리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시고 이 도식화되어 있는 시크릿 노트를 보시면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답이 나온 것이 이번에 20문제에서 16문제가 다 여기에 정답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노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법조문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관계법규란을 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보조단에 어디를 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크릿 노트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하냐면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이 본문은 어떤 거예요? 법조문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별표를 다 정리해서 하나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본문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법조문을 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조단의 시크릿 노트 또는 핵심 정리 또는 기출 문제를 보세요 라고 하면 보조단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본문을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관계법규의 시행령, 우측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셔야 제가 책을 통해서 갈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책에서 보면 이렇게 제1조나 5조에 관련된 부분을 다 하나에 묶어놨어요. 근데 나는 원문을 보고 싶다. 별표의 원문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별표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시행령 별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무슨 별표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행 규칙 별표가 있습니다. 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어디에요? 우리 책을 보시면 벌칙이 끝나는 마지막 다음이 95페이지, 97페이지 다음이 98페이지 펴보세요. 98페이지가 이 시행령 별표 1부터 끝나고 나면 시행규칙 별표가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본문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을 하고 있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원문을 제가 보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찾아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요? 자, 제가 수방관계법규의 출제 범위, 그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방관계법규를 딱 이렇게 듣는 순간, 한 몇 점 정도 맞으면 만족하고 목표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세팅이 돼야 돼요. 현재는 학습량과 이 목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 촬영이 되고 있는 시점은 2020년 7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시험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언제예요? 21년 약 3월 또는 4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6개월 플러스 3개월 하면 뭐 9개월 내외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학습량은 9개월 정도 학습을 해가지고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수업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 100점을 맞는 것보다 소방 관계법규 100점 맞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영어는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국어도 그렇고요. 한국사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라고 하는 부분,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용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에서 문법이라든지 독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오신 분들은 기본을 한번 저랑 만나서 수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방이 다 처음이에요. 소방에 어떠한 용어가 있는지 지금 법, 제명 4가지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4가지도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듣잖아요. 그죠? 법의 제명, 그러니까 제명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그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량이 9개월 정도를 해서 이거를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100점을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량을 소방학과 소방법규를 여러분들이 학습량의 50%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0점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100점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필수 과목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입니다. 목표를 어느 정도로 딱 잡는 것이 좋으냐면요.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과목의 실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고 가산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85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면 딱 좋습니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85점을 맞았다면 잘 받았어요. 두 과목 평균 원점수로 80점이면 충분히 합격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7월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이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누르는 게 아니죠. 뭐 건너들려서 뭐 어려운 책, 굉장히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 저도 잘 모르는 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0문제 중에 항상 언제든지 이건 불변이에요. 12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2달의 과정을 잘 겪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4개월을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종류 정도만 잘 구분해낼 수 있다면 12문제는 따놓은 거예요. 근데 1년을 공부하시고도 6개월 이상을 공부하시고도 이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 종류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표는 얼마나 그랬어요? 85점 정도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학습 전략을 해야 되냐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때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 이 기본을 잘 해결하면 60점은 어때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온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출제되는지 몰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려면 이 두꺼운 책을 언제요? 앉아서 2달 동안 이 책만을 봐야 보고 나서 이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온 이유는 제가 이야기해 주는 부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출제가 되고 이게 기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학습하셔야죠. 그죠? 그겁니다. 첫 번째가.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를 구성해 보면 어느 때든지 한 문제에서 2문제. 이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난이도 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
난이도 상해에 대한 부분은 학습을 해서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이 두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칙 두 문제가 나왔어요. 통상 벌칙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두 문제를 학습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습한 구력이 좀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다 암기해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난이도 세 문제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학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걸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본, 심화 이런 커리를 해소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득점하고자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가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그냥 KTX 고속도로로 가면 돼요. 근데 국도로 가거나 산길로 간다거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부산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험난한 길을 택해서 갔을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12문제와 2문제를 뺀 나머지는 몇 문제가 나오겠어요? 6문제죠. 이겁니다. 이 6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해결하시는 분이 뭐가 돼요? 고득점 또는 뭐가 돼요? 목표로 하는 85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핵심에 대한 부분, 제가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과 이 6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시크릿 노트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나왔던 15문제, 16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제가 이제 녹화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프린트물로 아마 나가기도 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12문제는 항상 그렇게 난이도 하였고요.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의 내용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시크릿 노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갈구하고 엉뚱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법에 있는 내용,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잘 도식화해 놓은 이쪽으로 자꾸 손이 가야 돼요. 다른 거를 자꾸 가려고 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언제까지? 4개월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 한번 듣고 다음 심화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혼자서 어떻게 기본을 한번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기본을 한번 정독을 하시고 심화로 넘어가시면 80점 목표로 하는 부분 거의 80%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요. 제 책에 있는 몇 페이지죠? 핵심 정리되어 있는 부분 몇 페이지예요? 그 시행규칙 뒤에 있는 116페이지에 있는 이쪽으로 손이 가잖아요. 이쪽으로 손이 가면 어떻습니까? 절대 처음에 이쪽으로 손이 가면 법조문을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법조문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하고의 쿼리는 어떻게 되느냐? 쿼리가 궁금할 수 있죠? 자,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 다음 심화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기출이에요. 그 다음은 동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합니다. 동형. 그리고 마무리 형태가 됩니다. 다 2달 과정이에요. 2달 과정, 2달 과정, 2달 과정, 2달 과정. 그리고 한 달 정도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와 기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과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형을 하는 것은요. 저의 동형,
문제 스타일은, 수업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실전감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때요? 실전감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풀이하기 전에 실전같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이 시간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드립니다. 그것을 한 2달 정도 트레이닝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가 될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통으로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2가지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끝낼게요. 기본을 무시하면 어때요?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실력이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저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째,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이유는 시험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시험은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를 어떠한 형태로도 학습한 것이든 학습한 것을 시험장에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자, 저의 2번째 메시지는 인풋이 아니라 뭐예요? 아웃풋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고 머릿속에 넣은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풋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풋을 해야 돼요? 꺼낼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누셔야 돼요. 소방학과 소방법규는 몇 분 내에 문제를 풉니까? 시험장에 가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8분 내에 다 끝나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르지만 소방관계법규는 몇 분 내에 다 끝나요?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다 8분 안쪽에 끝납니다.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어때요? 읽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읽고 보고 답입니다. 우리가 국어나 영어처럼 그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읽다가 다시 생각이 안 나서 다시 가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든지 특수가염물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해요? 5페이지, 4페이지씩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이렇구나 해가지고 아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것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꺼내낼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꺼내낼 수 있겠습니까? 크게 안 돼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대충 폭넓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불완전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을 꺼낼 때 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은 학습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본을 무시한 거예요. 뻔히 나온다고 하는데 그 뻔히 나온다고 하는 것을 틀려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런 실수를 하냐면 기본이 잘 안 돼 있는데 자꾸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요. 왜? 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가야 여기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꾸 기본을 무시해요. 기본을 무시하니까 뭐가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
이걸 꺼내내는 건데, 꺼내내려면 차곡차곡 잘 쌓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책장이 있어요. 책장이 4개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뭐 이렇게 4개 관련된 자료를 책을 꽂아 놓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1분법, 여기는 2분법, 3분법, 4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장이 있으면 책장 여기에는 총칙, 여기에는 소방 장비, 여기는 화재 예방, 여기는 소방 활동, 여기는 화재 조사.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자, 가서 소방 기본법에 화재 예방과 경계에 대해서 책을 갖고 와. 그럼 여기서 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는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4개의 관련된 내용이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숫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알 것 같아. 근데 시험장에 가서 막상 꺼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클어져 있어요. 차라리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정리를 안 한 것만 못한 거죠. 천천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을 중시하고요. 시험장에 가서는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는 꺼내내는 겁니다. 그죠? 꺼내내는 거예요. 꺼내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7월 달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뭐 11월에 제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12월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월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업 듣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4시간씩만 어떻게 해요? 복습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을 왜 해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8시간 듣잖아요? 8시간 들으면 4시간씩 복습을 하는 거예요. 4시간씩. 그렇게 4시간씩만 복습을 진짜 집중도 있게 하시면 그 정도만으로 또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9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막 집어넣으면 아예 학습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그건 정말로 중요해요. 또 하나, 기술사도 제가 30살에 땄습니다. 기술사 책을 보면 한 몇천 페이지 되는 것을 암기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면요. 자격증 시험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험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3번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제 기억 속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중요한 거 멘트 하나입니다. 지금 암기하면 7월 달에 생판 모르는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지금 집어넣으면 언제 꺼내요? 내년 3월에 꺼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별해야 돼요. 지금 암기할 거와 나중에 암기할 거를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공부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8시간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돼요. 무엇을 할지 알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현 시점에서 알고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3개월 공부해서 기술사를 땄는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8시간 정도의 복습 시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8, 90점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할 거와 나중에 할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도 나갈 때 보면 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빨간색 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때까지 뭐냐면 이 기본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형광색 펜을 하게 되면 뒤에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밑줄이나 박스를 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이론 시간에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기본 이론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시간 OT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겁니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된 거, 그리고 명령, 그죠?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부의 명령, 이 부분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최근에는 어떻다? 단순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숫자의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법조문에 있는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 또는 높은 점수를 원한다면 당연히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OT 첫 시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